아이를 키우는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부모가 되는 비법, 라이프토크 부모.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요, 저희가 부모 필살기로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요, 어제 제가 양평 근처 갔었거든요. 네. 근데 막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슬슬 여름 휴가 계획도 세우실 그렇죠. 텐데. 떠날 그분은 때가 어떻게 됐죠. 예, 계획이 저는 있으세요? 내일 뜨려고요. 진짜로요? 네, 섬으로 뜨려고요. 좋다. 와, 부러워요. 가족 여행. 부러워요. 예. 가족여행? 온 가족 여행. 일찍 가시네요, 조금. 예. 저도 질세라 네. 이번 주에 갑니까? 이제 주말에 네. 갑니다. 그래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아, 부럽습니다. 펜션. 근데 진짜 부모님들은 네. 아이 데리고 이제 휴가 떠나는 것도 걱정되시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는 필살기를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이렇게 필살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거든요. 많이들 그럴 때마다 남겨주시죠. 너무 보람되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도 여러분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필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댓글창부터 열어볼까요? 네. 열려라 댓글창. 아, 네, 어서 들어오세요. 뭐 쌍둥맘님, 민주만님, 막 네. 네, 샤랄라님, 고유진님, 예, 궁금하시죠? 게스트 누가 나오는지 비밀이죠. 비밀인데 네.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라디오 네. 부모에서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목회자님이십니다. 가정 사역하시는. 네네.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목사님이십니다.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라이브 토크 부모 화요 특강 부모 필살기. 오늘의 강사는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치유와 회복을 선사하는 가족 상담가 오늘의 강사 송기론. 네, 오늘 자. 강사님입니다. 송기론 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목사님이 아니라 저기 강사님으로. 강사님으로. 그렇죠. 네. 예. 네. 딱 뵙기에도 뭔가 카리스마 있는 네. 엄부. 약간 엄한 아버지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 그럼 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또 부드러운 인자한 예, 느낌도 또 있고. 있으세요. 아니, 약간 피부톤이 예. 시커매. 제가 봤을 때는 심상치 않았어요. 자,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이분이 또 전해주는 필살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통화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안내되는 번호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걸어주세요.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부모 필살기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강사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저희 연구소에 스텝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부인이 은행원이에요. 어느 날 남편한테 당신 일 중독증 환자인 거 알아? 당신 애들 아빠 아니거든? 아빠 역할 못 하잖아. 이렇게 막 대들었으면 네.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부인이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어떻게 해요? 여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래. 와닿는다. 아니, 근데 가슴이 떨리면은 그 좋긴 한데, 네. 갔다 하고 나면 이 손이 떨리니까. 그래도 나중에 다리 갔다 오면 떨리는 것보단 이 나아요. 손이 떨려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후회하게 될 25가지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회자된 일이 네.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아라 이런 역할로 부모 노릇 잘해라 이 얘기보다는 네. 내가 실패했던 얘기 해봄으로써 이 길만 따라오지 않으면 잘 살 수 있고 부모 역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꺼내보고 싶었어요. 마치 그러면은 기대돼요. 오답 노트 같은 느낌이 성기론의 실패다. 오늘 깨알 팀 예상합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게요. 기대돼요. 아이들 기르시면서 고민도 많으시고 가끔 내가 왜 그랬지? 부모도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후회될 때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오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이브토크 부모 실시간 투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EBS 핀으로 들어오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투표하기 누르시면 오늘 주제와 또 보기 보실 수 있고 투표 네.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시 20분까지 마감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투표는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 네. 요게 좀 남들이 많이 할 것 같아라고 네. 해서 요걸 찍지 마시고 아. 딱 본인의 이야기를 소신껏. 소신껏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네네. 그렇죠? 자, 오늘 투표 주제는요, 아마
고르실 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부모로서 가장 후회될 것 같은 일은? 이라는 주제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송기령 간사님이 전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부모로 사는 법, 오늘 필살기 전해드릴까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네. 저희의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네. 이 아이가 슬슬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가 눈치챘어요. 네. 이거 버릇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도둑 되겠다는 생각에 네. 어느 부모가 그럴 수 있듯이 저도 완벽하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강박증 때문에 말이죠.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체벌을 하게 됐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너 평생 거짓말하고 살래? 아니면 한 번 매 맞고 착한 아이로 살래? 예. 그랬더니 아이가 착한 아이로 살아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매 맞고 착한 아이 되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매는 너가 준비해라 이랬어요. 근데 얘가 뭐 두리번거리더니 뭘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엎드려라. 그래서 엎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대 맞고 싶냐. 아빠가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라고 그러더라고. 제일 싫은 질문이야, 몇 대 말하면. 그래서 내가 난 정말 학교 때 많이 고생했지. 그랬죠요? 많이 그랬지. 사정없이 때렸거든요. 사정없이. 근데 얘가 막 이제 처음에는 몇 대 맞다가 하다가 이제 막 자지러질 듯이 이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아이 앞에서 제가 이제 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왜요? 팬티만 걸쳤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울다가 아빠 왜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너만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한 나도 벌 받아야 돼. 이번엔 너가 맞은 만큼 대신 아빠를 때려라. 그랬더니 애가 아빠 그것만 이러는데 안 그러면 너가 또다시 맞은 만큼 다시 맞아야 된대. 그랬더니 이러더니 들고는 엎드렸는데 저를 때리는데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이 안 할 짓을 했나 후회가 되는 거 있죠. 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었으면은 꽤 아팠겠어요. 꽤 예. 아팠어요. 그리고 그러고는 저기 소금만 입고 맞았으니까 진짜. 쩍쩍 달라붙었을 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네. 아빠는 더 아파야 할 사람이야. 그래서 옷을 벗은 거거든. 네. 근데 세 개를 때리더니 매를 집어 던지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이에게서 거짓말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아빠 역할 잘했다. 평생 자랑으로 여겼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 갔던 어느 날 지 엄마하고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한테 죄책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내가 아빠를 때린 아이잖아요. 그 그게 말에 상처가 내가 됐군요. 상처가 된 줄 몰랐죠. 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요. 이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아빠였구나. 아이에게 죄책감이나 심어주는. 저는 그때 이제 생각해 본 게, 야, 세상에 완벽한 부모 없다더니 나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이제 프로이드 얘기가 떠올랐어요. 프로이드가 이제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했다고요. 그 수업하는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이 모자래. 이제 이런 느낌이었죠. 어떻게 아이들 심리도 하나 이해 못하고 선생 노릇을 하지? 그러면서 너무 탄식을 하고 돌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프로이드가 자기 무릎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야, 인간이야말로 참 위대하네. 왜 위대하다고 했겠어요? 저렇게 엉망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상에 가깝게 잘하는 거잖아요. 인간이야말로 너 너무 위대하다 이런 거거든요. 위대하네요. 네. 이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다이아나 루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된다면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저는 걸리더라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근데 우리는 집 짓는 것부터 해서 이게 아이를 위한 환경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말이에요. 손주하고 오목이나 장기 두는 거 보셨어요? 아우, 신의 한 수가 뭔지 알죠. 근데 할아버지는 절대 그걸 안 둬요. 자꾸 엉뚱한 데다 둬가지고 끝내 손주가 이기게 하죠.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 꺾었다고 막 좋아서 이러면 할아버지가 나는 맛이 갔나? 이런 할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저 녀석 저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보통 머리가 좋은 놈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들은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를 빌드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계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골마루를 깠죠. 이렇게 네. 까가지고 했다 이놈아. 그리고 돈 1,000원, 2,000원을 지어줬잖아요. 주시고. 할아버지가 건넨 것은 용돈이 아니었어요. 네. 아이에게 자존감을 선물했던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아상이 네. 아주 건강하다는 건데 아빠들은 되게 아들하고 싸우거든요. 네. 왜 그래요?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앉아주는군요. 유성 많이 웃네요. 지금 저게 자기 반성의 웃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들놈하고만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 제 아내하고도 싸운 거예요. 어느 날은 여성들이 하는 소리가 딱 하나 있죠. 네. 네. 아니 여보, 여자한테 싸워 이겨서 금이 나온대. 뭐 나라에서 훈장을 준대. 네. 왜 약한 여자하고 싸워? 다시는 좀 싸우지 말어. 그 얘기가 제 아내가 제한테 한 소리였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자녀들 정서는 또 더 망가지죠. 저는 이런 점에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부모 역할이 뭘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다이애나 루먼스가 얘기했던 대로 아이에게 이제 더 이렇게 말하면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아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마음을 쏟으리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잘 키우겠다고요. 또 기러기 가족을 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해외 가족들이 예. 다녀오셨고. 근데 물론 뭐 이런저런 기회가 주어져서 네. 아내가 박사학위 논문 써야 했고 그래서 갔다가 저도 이제 안식년으로 1년을 머물다가 네. 도대체 이대로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게 아이 장래가 캄캄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한 기러기 가족이었지만 그게 해가 거듭할수록 외롭고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마라톤을 2번 완주했거든요. 네. 뭐 마라톤 그렇게 좋았어요 대단하시네. 그런데 네. 그러는데 좋아서 그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치니까 날뛰었던 거죠. 잊어보려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귀국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대화 속에 정작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친밀감이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참 저한테는 서글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셈을 가르치려다 수학을 빼앗아 버리고 네. 이제 한글을 깨우치려다 모국어를 빼앗아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이에게 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서야 비로소 하게 됐죠. 이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부모 역할이 뭘까 이제 고민하다가 한번 제 나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만큼은 제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네. 또는 또 아빠 엄마들이 걷지 말았으면 이게 이래라 저래라 저도 잔소리할 때가 많았죠. 부모 교육 한다면서 네. 그게 참 부끄러워지고 차라리 내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훨씬 사람들한테 실패를 줄일 수 있겠구나. 이것만 안 하면 될 터이니 네,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꺼내보고 싶은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니 불공평하게 공평해라는 거예요. 어렵다. 잠깐만요. 굉장히 역설적인 굉장히 이게 필살기인 거죠. 예. 불공평하게 어떻게 공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두 애는 너무 달랐거든요. 네. 이를테면 작은 애는 구름을 보고 종종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빠, 나 저 구름 위에서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동화의 세계가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야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까. 예. 근데 우리 큰애는 그걸 못 견뎌요. 이제 경상도 말로 하면 이러죠. 니 떨어져 죽을라 카나. 저희 집의 풍경을 보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적인. 네. 너무 현실적이죠. 어.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뻐꾸기 시계. 예. 이게 뻑꾹, 뻑꾹, 뻑꾹 이러잖아요. 네. 큰 애는 그걸 3마리라고 그래요. 예. 작은 애는 기어콕을 4마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말? 둘이 싸워요. 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준아, 저기 너 야 인마 3마리지 어떻게 4마리냐?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 형한테 당한 억울함을 쟤한테도 쏟아붓더라고요. 네. 아빠는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저기 어떻게 4마리지 3마리예요 아빠? 예. 야 이 자식아 너 말이 되는 걸 좀 얘기해라. 저기 3마리지 왜 4마리냐고 했더니
작은 데서 하는 소리가 이런단 말이죠. 아빠, 지금 안에서 한 마리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상력이 엄청나요. 예.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성향이 완전 달랐네요. 전혀 다르죠. 거기다 우리 집에 큰애는 눈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껐떡하면 잘 울어요, 이 아이가. 네. 그래서 울지 말라고 야단을 참 많이 쳤죠. 좀 사내다오라, 이 자식아. 표현 똑 이랬죠. 네. 너 왜 우냐? 너 왜 울어, 임마? 예? 작은 애 우냐? 작은 애 울어? 나중에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 큰아이는 시간 따지는 걸 워낙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밖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집에 전화를 걸잖아요. 아빠 그 어디예요? 얘는 정보부터 캐물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 서면인데 아빠 뭐 하시는데요? 그럼 기분이 이제 싹 상하기 시작하죠. 네, 네. 맛이 가는 거예요. 추조당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안 네. 좋죠. 그래서 강의 중이다. 이 소리가 이제 이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꼭 되물어오는 게 아빠 강의는 몇 시에 끝나는데요? 한 30분이면 끝날 건데. 네. 아빠. 근데 질문도 받다 보면 그것도 늦는 수가 있겠죠. 그렇다. 아빠.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는데요? 또 이래요. 저희 원준이 질문이랑 똑같네요. 힘들다. 이러면 힘들어져. 네. 한 30분 걸릴 건데. 아빠. 근데 차가 밀리다 보면 그것도 늦는 수가 있죠. 그렇다. 아빠, 그러면 11시는 오겠네요. 딱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11시가 사람을 딱 짓누르죠. 그렇죠. 근데 둘째는 전혀 달라요. 네. 여보세요? 아빠인데. 근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아빠 안 보고 싶냐? 야, 보고 싶다는 거냐, 안 보고 싶다는 거냐, 이 자식아? 네. 둘 다 아들인데 그렇게 달라요. 둘 다 아들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아파트 입구에 약속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외식을 하러 가게 됐던 네. 거예요. 차를 몰고 나왔다가 그만 교통 때문에 늦어졌어요. 차 안에서 내가 핸들 잡고 아내한테 그랬지, 여보. 시간 얼마나 따지는 녀석인데 난리 났다 이거지. 네. 그거 도착했더니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두 아이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차를 몰고 이제 막 해집고 다니는데 네. 겨우 찾아냈어요. 네. 근데 큰 아이가 거기서 이렇게 눈물 훔쳐 이렇게 울고 가는데 그게 또 왜 이렇게 속이 상해요. 그렇죠. 근데 뒤에서 작은 아이도 가지. 이러면 속이 더 상할 거 아니에요. 네. 작은 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면서 나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애를 얼마나 야단을 쳤던지. 너 뭐 때문에 우냐? 뭐 때문에 우냐, 자식아? 야, 임마. 동생 우는 거 안 우는 거 봐라, 이 새끼야. 야, 네가 행님이냐, 동생이냐? 바꿔버리라. 행님을 해버려. 네가 보니까 죽었냐, 이 자식아? 눈금을 확 바쁠라, 이놈 새끼만.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배워왔던 심리학도 아동학도 교육학도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 애는 애대로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겠어요. 네. 나도 아빠 인정 좀 받아보고 싶다. 근데 작은 애는 말이에요. 뭘 해도 이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걔가 연구를 안 했겠어요? 나도 동생처럼 아빠 사랑 좀 받아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이제 이러는데 나도 저러면 아빠가 사랑해줄 모양이 돼. 큰애가 또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가 너 도대체 몇 살인가? 이게 늘 거부만 당했죠. 이게 애한테 비교당하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인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글라디에이터라는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 영상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잠깐만 좀 들여다보죠. 네. 그 대사가 제 유명한 가슴을 영화죠. 울게 했거든요. 네. 아들이 자신에게 넘어올 줄 알았던 권력이 막시무스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호소하듯 토해내는 절규가 있죠. 언젠가 아버지는 저에게 4가지 덕목을 적어줬었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지혜, 정의, 영맹, 그리고 절제. 전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저도 내세울 게 있어요. 야망, 남들보다 앞서게 해주는 덕목이죠. 그런데 제 장점은 목록에 없었고 아들로도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아들이 계속 고백해요. 신들께 끊임없이 빌어왔어요. 아버님을 기쁘고 영광되게 해드릴 길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리고 끝내 아버지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너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돌아선 아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지는 못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로마의 전성기에
그 한 가족사의 비극이 피해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평행이론이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도세자 영화 보셨죠? 네. 거기에 사도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도야. 저기 영조. 영조제 영조. 아니, 송강호라니까요. 많이 웃긴다. 그렇지. 요새들은 답안지 그렇게 영조예요. 적어요. 송강호. 네. 그래서 교육방송에 이게 책임이 큰 거죠. 어찌됐건, 이제 그 아버지는 뭘 좋아했어요? 국영수과예요. 근데 아들은 예체능이거든요. 근데 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그 적성, 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것을 아버지가 생각했어야 하겠죠. 근데 정반대의 것을 요구한 데서 아들은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가 어느 한 단면 꺼내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도 또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얘기가 조선, 그리고 지금은 현 시대까지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게 아이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비교해서 너는 잘못 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비교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개성에 맞추어서 말이죠. 편애해서 그 편애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필살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편애하라는 말이 그 개성에 맞게 특성화해서 그 아이 각자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다라는 걸 내세우는 걸 비교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이해됐어요. 있죠. 불공평하게 공평한 게 어떤 건지. 그러게. 아이들의 개성에 맞춰서 아이들마다의 장점을 그렇죠. 살려 이렇게 대해줘라. 그러니까 김연아는 많은 지능 가운데 뭐가 뛰어난 거예요? 운동신경. 운동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동작지능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언어지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계산지능, 수학, 수리지능이 뛰어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몰아가죠. 모든 아이가 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